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뚜닝 라오스입니다. 오늘은 뚜닝쌤이 본 중국 유학 실패 이유 10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 유학 입시를 15년을 했어요. 15년을 하고 최근에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중국 유학 그러면 현실 어떤지 한번 제가 가진 좀 주관적이지만 데이터를 한번 말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중국 유학 가면 얼마나 성공할까요? 그죠?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문과는 30%는 거의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원인은 밑에 한번 보고요. 여기선 데이터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과는 한 50% 정도 돼요. 중국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문과고 이과 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10%에서 15% 정도 사이인데 보통 예전에는 시험을 보던 해에 청와대를 많이 갔어요. 청와대가 예전에는 한국 학생을 문이과 다 합해서 한 2, 300명 정도 뽑았죠. 그죠? 최근에는 한 50명 안 되는 숫자를 뽑지만 그 당시 수학, 물리, 화학을 보고 시험을 보고 들어간 학생들도 2, 3학년 되면 이렇게 연락 들어와요. 선생님, 엄마들이 연락 오시죠. 선생님, 우리 누가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방법 없냐고. 방법 없죠.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25학점 되면 학교에서 통보해요. 나가 달라고. 예. 그렇게 청와대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간 학생들인데 한 50% 이상 아웃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과는 저기 아웃된 확률이 이거보다 더 높다. 이거보다 더 높은 시절도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예체능도 마찬가지예요. 예체능 들어가는 학생들 보면 제가 이제 체대나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들 보면은 한국에서 체대는 한 뭐 4급 정도만 돼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졸업할 때 6급 따면은 정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속으로 야, 그러면은 졸업할 때까지 수업 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인데 졸업이 가능할까? 그리고 뭐 알아듣고 졸업하는 걸까?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체대 가는 학생들도 체대도 중간에 탈락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게 중국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발생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어 학습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상경계열은 가면은 수학 많이 하거든요. 미적분 하죠, 통계하죠, 선형대소 하죠, 확률통계 하죠. 이거 못하는 학생들 상경계열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공계열은 가면 대학 수학, 기본 수학 하죠. 그 다음에 대학 물리 하죠. 이거 5학점, 1학기, 2학기 4개만 펑크나도 20학점이에요. 한 25학점 펑크나면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닐 때 수학 잘하고 물리 잘했으면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수학, 뭐 물리 대충 못했는데, 뭐 시험을 보고 들어가던,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가던, 어, 어쨌든 중국대학교 문턱은 낮잖아요. 그렇게 간 학생들이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아웃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학습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8번째로 했는데 역시 중국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북경대나 이제 인민대나 뭐 북단대나 이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학교들, 문과 계열들은 보통 이렇게 시험 치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다 살아남아요. 아까 수학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은 입학 전에 반드시 HSK 6급은 가지고 가셔야지 돼요. 준비를. 왜 그러냐면 북경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중국에서 5년, 10년 있지 않았으면은 한 1, 2년은 중국어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중국 학생들도 중국어 못 알아들어서 옆에 있는 한국 친구 보고 야,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선생님들이 방언도 쓰시고 내용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HSK 5급 가지고 본과 가서 앉아 있는다?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6급 가지고 가는 그런 준비는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잘못된 만남. 그 학교나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으세요. 어, 지식이 없기도 하고 너무 뭐 이게 3위권 대학교예요, 5위권 대학교예요 이런 것만 보고 가세요. 여러분 자제들 한국에서 인서울 되시나요? 인서울 정도 되면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인서울 안 되는 학생들 중국에 3위, 5위, 10위 어려운 얘기예요. 가실 수는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매칭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에서도 좀 신중해서 내용 좀 잘 아시고 들어가서 어떤 전공 배우는지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고 학교 선택을 하셔야지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으면은 성공할 수 있지만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만남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뭐 1번, 2번 사실은 뭐 같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대학 시스템에 대한 이해,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예로 하나 들게요. 한 7년 정도 됐어요. 이제 청와대 제가 이렇게 보낸 학생인데 이과 간 학생이에요. 한 2학년 말인가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엄마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부원장이었으니까 장 부원장 우리 누구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 딱 들으면 알아요. 청와대들이 엄마는 2년 3년 뒤에 찾아오면은 무슨 문제구나 이렇게 바로 오거든요. 네네네. 얘기 들었더니 뭐 아드님이 누가 자기는 아파가지고 감기가 걸려갖고 시험 이제 수업도 안 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일단 한번 학교에 알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안면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선생님 이 학생 이렇게 됐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뭐 선생님도 뭐 저보다 더 뭐 빠꿈이죠. 그거는 안 된다고. 당연히 감기가 걸리거나 뭐가 했으면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첨가표도 내야지 되고 만약에 정말 아프면 진단서를 내도 그게 구제가 될까 말까인데 어디 그런 거 가지고 학교에다가 애를 봐달라니 뭐 달라니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대학교 시스템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맞는 행위들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뭐 수업을 아파서 못 갔건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증명들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수업 일수도 좀 잘 채우시고 시험 제대로 보시고 그런 그런 이해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중국 대학에 대한 시스템이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력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 3번의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한국인 선배나 중국인 선배하고의 교류가 크게 없어요. 자기만의 이제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선배들을 찾으면은 그 선배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특히 중국인 선배들. 가서 우리 한국인이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됐대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러면은 뭐 출석이라든지 뭐 아프고 좀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정식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없이 가는 친구들 중국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한테 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 다들 눈만 높으세요. 눈만 높으세요. 위에 얘기랑 비슷한데 우리 애는 이제 뭐 한국에서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안 되는데 5위에서 10위 학교만 찾으세요. 네네. 뭐 20위만 돼도 저 100위만 돼도 중국에서 대단한 학교인데 뭐 눈이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 눈 높은 것도 좋아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거를 해내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계획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 높은 것까지는 좋은데 정보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리고 4년 계획 꼼꼼하게 짜시고 가서 열심히 하셔야지
중간에 실패하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유학생들끼리만 어울리는 거 왜 문제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밤에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수업 못 들어가요. 그 다음날 수업 못 들어가는데 출석 못 챙기죠. 시험 못 보죠.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여서 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4년을 다녀도 중국을 모른다. 좀 아쉬운 게 이렇게 한국에서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다 케어를 해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애들이 방학만 되면은 쏙 한국으로 오고 방학만 되면은 뭐 어디 가야지 되고 들어오고 저는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 중국인들 친구 사귀어서 첫 번째 방학은 그래 네 고향 한번 상해 한번 가보자. 응, 두 번째 방학은 네 고향 저기 어디야 뭐 내몽고 한번 가보자. 흑룡강 한번 가보자. 그리고 중간에 야 우리 여름방학에 우리 엄마가 한번 쏜대 한국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고 중국인들을 좀 사귀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도 알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도 알고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지 대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드렸어요. 좀 여행도 다니고 중국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번째, 9번째 그 부모의 바램으로 우리 애들 키우잖아요. 예, 바램까지도 좋아요. 근데 애는 의지박약이야. 이런 학생들 절대 보내지 마세요. 가서 1년, 2년 애만 골병 들어요. 돈 버리고 애 버리고 엄마도 나중에 속상하시고. 그래서 엄마의 바람이 있으시면 애랑 최소한 동의는 돼야지 유학 보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부모의 바람으로 보내더라도 반드시 애랑 학생이랑 그 유학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동의가 반드시 돼야지 된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남 탓하지 마라. 그 성공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 자기 탓을 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면 항상 남 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학원 욕하기도 하고 학원 욕하기도 하고 국제부 욕하기도 하고 뭐 저 같은 사람 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해줄 때 그런 정보를 거르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런 노력해갖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일단 실행했으면은 모든 게 내 탓이다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중국 유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중국 유학 실패하는 이유 오늘 살펴봤는데요. 그 제가 조금 뭐 제 데이터가 완벽한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15년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한 번쯤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이첸.